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학벌보다는 능력사회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 추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8, 9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는 계속 학벌주의였던 것 같아요. 무조건 이 스카이대라고 하죠. 서울대, 뭐 고려대, 연대라고 해서 스카이대를 보내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스카이대를 보내면 성공한다라는 공식이 있어서 머릿속에 계속 어떻게든 학벌 위주의, 그리고 현재 뭐 정치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더라도 이제 스카이대 출신들이 대기업에 포진을 하면서 어쨌든 스카이대에 나와야 인맥적으로도 끌어줄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얹혀서 뭐 이익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강해서 인맥 중심, 학벌 중심의 사회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물론 아직도 이제 의대 열풍이다 해서 스카이대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극성 뭐 부모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그걸 의대를 좀 제외하고 나면 사실 예전보다는 90년대보다는, 그리고 2000년대 초반보다는 이 스카이대를 보내려는 열망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실 예전보다는 이제 돈벌이 하는, 이런 돈을 벌어들이는 기준과 방법들이 많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이 다양해졌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는 학벌이 필요가 없고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됐다라는 건데, 이 능력 위주의 사회가 어떻게 보면 학벌 위주의 사회보다 조금 더 어려운 세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 사회는 말 그대로 나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나라는 상품을 밖에서 이제 걸고 판매를 했을 때 정말 잘 상품화돼서 잘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나라는 기준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능력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꼭 반드시 내가 뒷배경도 안 좋다, 백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능력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나라는 기준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나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진 삶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요 학벌보다 능력 사회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저만의 기준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하버드와 같은 유명한 대학교에서는 아이비리그, 하버드뿐만 아니라 대부분 아이비리그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 다음으로 보는 게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본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 굉장히 당연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성적, 수능, 그리고 내신, 거기다가 플러스 뭐 사회 봉사활동, 아니면은 단순히, 사실 봉사활동도 의미가 없죠. 봉사활동도 너무 형식적으로 하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선생 추천서, 잘 보여서 쓰는 추천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삶의 스토리를 본다고 합니다. 자라온 환경. 이미 해외에서는 저희가 봤을 땐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와 이 구성 자체가 아예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와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이들이 유럽에 혹은 외국에 어, 좀 좋은 명문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이 삶의 스토리를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점수라면 A와 B라는 학생이 둘 다 있다라면 저는 삶의 스토리가 조금 더 탄탄하거나 뭔가의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그런 학생을 좀 선발을 할 것 같아요. 점점 학벌이 그러면 우선시되고 있는 사회는 끝나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과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끝나가고 있는지. 90년대부터는 잘 생각해보면 대부분 요 제조업 노동자, 회사 사무직, 대기업 사무직이죠, 프리랜서 등 항상 회사원이죠. 내 시간을 들여서 급여를 받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나가서, 몸으로 나가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수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 내가 출근하거나 일을 해요. 돈 받는 형태의 직업들로부터 사회가 이끌려 왔다라면, 과거에는, 지금은 내가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시간을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돈 버는 시대가 좀 달라졌고 방법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점점 학벌이 위주가 아닌 능력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는 이유다, 배경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래에 각광받고 있는 직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인기 직업이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베스트 3가 요거라고 합니다. 항상 코인 투자, 뭐 주식 투자 열풍일 때 항상 나오는 단어인데 요 전문 투자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뭐 직장인이라면 항상 꿈꾸고 있는 거죠. 회사 대표.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 이게 뭐 유튜버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블로거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꼭 의사, 검사, 판사 뭐 이런 전문직, 자격증의 전문직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오늘 제가 다룰 주제에 어떻게 보면 핵심 키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는 모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주제로 다룰 건데, 어쨌든 요 세 개의 직업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인기가 있는 직업들이라고 해요. 자, 회사 취직하는 방법은 생각해보면 학창 시절 때부터 배웠어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대학교를 들어가야 하는 이유와 과정, 그리고 결과들이 모두 회사 취직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어른들과 선생들, 부모들까지도 회사 취직하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스카이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카이대를 나오는 이유는 대기업을 취업을 하기 위해서이니까 결국 학생들에게는 회사 취직하는 방법만 가르친 셈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떤 회사에 투자하면 좋은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좋은지 제작하고, 어떤 제작 기법이 있는지, 내가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잘 팔리는지, 이런 거는 아무도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네, 금융 공부도 시켜주지 않고 내가 흥미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어른이나 사회적 구조는 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각광받고 있는 직업들은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 사회로 지금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스스로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비용과 시간을 투자를 해서 결과로 확인함으로 인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각자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장단점을 볼게요.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시간이 많이 들여야 돼요. 결국 의사, 변호사들도 액수의 차이지 사실 근로자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보내는 노력을 들여서 돈을 급여를 받는 형태의 사람들이다. 전문직도. 그렇다면 우리가 각광받고 있는 투자자란 직업은 무엇이냐? 뭐가 다르냐? 의사, 변호사랑. 일단은 여기는 시간을 들여야 되지만 여기는 시간과 관계없이 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흔히 우리가 말을 하죠. 성공한 투자자, 돈을 만든다. 돈이 일하게 만든다. 이게 성공한 투자자의 길인데 이러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 투자자더라도 시장 상황이 나쁠 때는 소득이 아니라 오히려 뭐 마이너스의 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마이너스가를 보는데 일반 전문 투자자라고 아무리 불리는 사람도 직업적으로 투자자라고 불리는 사람 같으면 뭐 종잣돈이라고 하죠. 시드머니가 많지는 않겠죠. 그런 재벌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전문 투자자라는 직업을 각광받고 선망하는 직업이 되더라도 사실 이 직업을 얻고 나면 그렇게 녹록한 길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 대표, 가장 근로자들이 그리고 직장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요 회사 기업가, 회사 대표는 어떨까요? 시간을 내가 정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최대 장점이 있죠. 내가 내 마음대로 회사를 안 나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돈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편한 방식대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좋죠. 문제는 내가 나가서 일을 안 하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회사 대표는. 요게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우리가 말하는 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회장이 안 나와도 다 이미 시스템화가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팀장도 있고 부사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쭉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서 직원들부터 피라미드 형태로 윗사람까지 모두 다 시스템화 그리고 전문화 그리고 세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이 안 나와도 돌아가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회사 대표라고 칭하는 곳은 5인 미만 아니면 10인 미만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리고 사장이 나가서 결국 내가 챙기고 내가 보고 내가 일을 해야, 일 처리를 해야 돌아갈 수 있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대표로서 사는 삶도 매우 조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쨌든 투자자란 직업, 기업가라는 부분은 선만 막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지만 반대로 이런 것들의 반대 부분은 단점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러면 저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의 전문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예전 콘텐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남들과 달라야 된다. 넘버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이 돼야 된다고도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남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남들과 다른 게 저는 전문가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값어치를 회사가 아니라 회사 급여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값어치로만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임의 만족도가 일단 높고 자신만의 스킬도 그만큼 데이터 값도 쌓이기 때문에 더 같이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꼭 지식으로 인해서 그 자격증을 딴 거만 전문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배도 전문가죠. 도배를 하시는 분들도 매우 귀합니다. 뭐 미장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매우 값어치가 비싸고 호주 같은 경우는 뭐 미장 같은 부분 미장이 엄청 세죠. 그만큼 이제 이런 도배 기술직도 어떤 몸으로 쓴다는 한국에서는 몸 쓰는 걸 굉장히 조금 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도배 같은 것도 자기만의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것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꽤 물론 뭐 터무니없게 비싼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한 가격들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좀 더 잘한다거나 소문이 났거나 아니면은 많이 입소문을 타서 고객들이 좀 많은 경우에는 도배 같은 경우에도 항상 자신만이 원하는 값어치로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전문가라고 칭하는 것들은 칭하는 분야는 사실 매우 광범위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어도 나중에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을 하고 내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제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가 꼭 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능력사회에서는 무조건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나의 영역,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높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내가 영업사원이 있다면 영업만 한다면 저는 영업 전문가 같지만 점점 시대는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같은 영업사원이 있다면 영업사원에 플러스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을 쓸 겁니다. 영업사원에 영어를 같이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플러스 다른 부분 뭐 마케팅까지 잘하는 영업사원을 쓰겠죠. 그만큼 전문가라고 칭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플러스 알파가 계속 추가가 돼서 내 영역이 확대가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차고 넘치죠? 실력이 나보다 위인 사람은 이미 포화 상태다. 결국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한다는 게 뭐죠? 앞서서 계속 반복이죠. 온리원이 돼야 된다. 나는 남들과 다른 것을 발전시키고 부각시켜야 내가 좀 더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찾는 값어치가 높아지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법대 출신의 의대 두 가지로 모두 자격증 갖고 있는 법의학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시신을 갖다가 해부할 수 있고 뭐 시신을 갖다가 해부해서 분석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법적으로도 따져야 하는 분야가 법의학 쪽이죠. 왜냐면 법의학 쪽으로 이제 범인에 대한 시체를 통해서 범인의 어떤 현장 그리고 범인의 행태를 밝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법대 의대를 같이 나온 사람들을 보통 그 자리에서 이제 일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만 나온 사람, 법대만 나온 사람은 법의학자를 하기가 힘들죠. 특히 법대만 나온 사람이 어떻게 시신을 해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남다른 전문가인 거죠. 그리고 번역가 출신의 미용사. 이거는 사실 조금 제 지인의 이야기이긴 한데
번역가 출신이었어요. 네, 근데 젊었을 때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미용사가 원래는 좀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용사 자격증을 뒤늦게 따서 미용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영어까지 잘하니까 이제 아시는 분이 또 미용사를 어떤 영어 외국인이 많은 그 동네에서 미용을 하고 있었는데 따로 미용 일을 하다가도 자기 동네에서 이 사람이 미용 일을 하다가도 이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외국인 고객도 많다 보니까 그 아는 지인이 이제 제가 아시는 이 번역가 출신의 미용사분을 머리도 할 줄 아는데 영어까지 잘하니까 원래 주 종목은 영어였으니까 외국인 상대로 해야 될 때는 오히려 뭐 주말만이라도 좀 더 높은 페이를 주고 불러서 그 동네에서 일을 하고 올 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나를 내가 미용사였다면 분명히 흔했을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정말 요런 삶이 되는 거죠. 실력이 나보다 위인 사람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실력에다가 번역가 출신이라는 의미를 하나 직업을 더해버리면 이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달라지고 온리원이 되는 겁니다. 번역가 출신의 미용사 얼마나 이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뭐 영어 오면 미용을 자기 가게에서 미용을 하다가도 외국인이 오면 영어로 프리토킹이 가능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외국인도 좋아하고 고객도 생기는 거고 플러스 아는 지인이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외국인이 많은 동네에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이제 영어도 잘하는데 미용 일까지 하니까 남의 가게까지 가서 일정한 페이를 조금 더 높게 받고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는 오늘 주제를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only one.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분명히 무언가 내 일을 되게 특출나게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현 시대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이냐? 기준을 일단 밖에서 찾지 말고 나를 기준으로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을 못하고 오히려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재미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나한테서 찾자. 왜냐면 밖에서 찾으면 기준이 너무 높고 계속 남과 비교만 하게 되다가 결국 내가 못하는 이유만 찾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로 시작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외부가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일단 스트레스가 덜 받고 내가 뭘 잘하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조금은 그런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간 낭비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일을 하다 보면 멘탈이 날아갈 때도 있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보려고 해도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찾긴 찾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생각이 반복돼서 못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시간 낭비를 피하는 방법은 바로 요겁니다. 원리 원칙을 지키면서 일단 내 눈앞에 주어진 일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회사 일이 돼도 좋고 알바 일이 돼도 좋습니다. 내 눈앞에 주어진 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대단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무엇이든 어떤 프로젝트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내 눈앞에 주어진 일에 몰두하다 보면 일단 이 몰두한 일을 잘하게 될 겁니다. 이 몰두한 일을 잘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이 생기면 또 무엇이 되냐면 다른 일을 이제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다른 일을 찾을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고민되는 걸부터 시작을 해봐라. 그때부터 내가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것들이 있다면 요때부터 요 자신감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멘탈이 올라왔을 때 이때부터는 다시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다면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코로나를 겪는 몇 년 동안을 생각을 참 해보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변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건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외적인 모습들과 보상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요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코로나 전에는 그리고 핸드폰이 물론 코로나 전 바로 전은 아니죠. 핸드폰이 활발하게 보급이 안 되었던 시대 때 90년대 후반부터 잘 생각해 보면 요때는 사실 핸드폰 세계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라든지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앞에서 친구가 하는 말이 맞고, 내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게 맞고, 내 앞에 있는 부모님이 설명해 주신 거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동기부여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내가 동기부여를 좀 찾을 수가 있었는데, 핸드폰이 보급되고 핸드폰이 활발해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요 가상세계가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보상받는 미래를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지 않고 가상세계에 둔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 눈앞에 내적 동기가 일으킬 만큼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내적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멘탈이나 번아웃을 왔을 때 바로 잡기가 힘든 시대가 된 겁니다. 핸드폰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왜? 핸드폰이 발전하면서 가상세계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 선생님들 하는 말이 때로는 너무 자극이 돼서 따라서 공부도 해보고 내적 동기부여도 받아서 안 외우던 영어 단어도 외워보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시대가 있는데, 그때는 저렇게 열심히 하면 선생님처럼 내 친구처럼 아니면은 내 회사 동기처럼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왔더라면, 지금은 내 옆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리고 내 앞에서 성공한 사람, 승진한 친구, 승진한 부장님이 말을 해도 귀를 듣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핸드폰으로 발달된 정보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계속 비교를 하면서 자기 혼자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상세계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만 보게 되고, 결국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앞에서 말을 하는, 그리고 나의 내적 동기부여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이유를 생각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면 안 되는 이유의 생각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는 것 같아요.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 무엇이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찾다 보면은 결국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되고, 안 되는 이유를 귀결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중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치닫게 된다. 때문에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되게 할 방법에 초점을 둬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조금 내가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회로가 좀 다르게 작동해서 데이터 값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면 떡볶이 장사를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할 장소에 떡볶이 가게만 4개, 5개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안 되는 이유에 초점을 두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떡볶이 장사를 괜히 시작을 했나? 괜히 하려고 했나? 왜 인테리어를 시작했지? 여기에 가게만 4개인데? 라는 생각에 안 되는 이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다를지, 여기에 4개, 5개 있는 떡볶이 가게 중에서 어떻게 다르게 시작을 할지를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요인이 있겠죠? 바로 이 떡볶이 맛에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가게 중에서 떡볶이 맛을 제일 맛있게, 아니면 제일 달달하게, 제일 맵게, 제일 입맛에 맞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거에 초점을 두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 되게 할 방법에 초점을 둬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격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안 되는 이유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되게 할 방법에 초점을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는 특별할 게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작가가 되고 싶으면 글을 써야죠. 뭐 나가서 뛰어놀 수는 없죠.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당연히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우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걸 해야 돼요. 영어를 외우고 글을 쓰고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사회가 된 지금 현대사회에서 내가 남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남들에게 특출나게 되는 방법을 마치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외우고 글을 쓰고 그것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들과 차별화가 되고 다르게 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요 매일 거르지 않고 하는 방법을 추구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남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외우는 방법밖에 없다지만 매일 거르지 않고 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작가가 되고 싶으면 글을 써보라는 방법밖에 없지만 매일 거르지 않고 글 하나씩 써본다, 챕터 하나씩 써본다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매일 거르지 않고 수학 문제를 10문제씩 풀어보는 방법이라고 바꿔버리면 똑같은 목표와 방법도 나만의 스토리와 방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게 되는 거고 결국 내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능력사에서 앞서갈 수 있는 나만의 바로 차별화된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 어떤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초고수가 많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때문에 이런 고수가 많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나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고수들을 이길 수가 없냐? 아닙니다. 이 고수들을 이기는 방법은 나만 알고 있다.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한 것도 있지만 꾸준한 자기 성찰이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어떤 대학교를 졸업했나요? 라는 질문보다는 당신은 어떤 일을 할 줄 아시나요? 라는 질문이 앞으로는 면접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생각해보고 답을 찾는다면 그것이 저는 곧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는 게 아닌가, 그것의 첫 단계로 걸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공부도 잘하는데 뭐 명문대를 가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거는 어쨌든 사회가 돈 버는 방법, 형태, 성공하는 방법의 과정과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점점 판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꼭 방법과 과정을 이런 대학교나 대기업으로 찾지를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다. 부모도 아닙니다. 내 자신만이 나를 믿어주고 아껴줄 때 비로소 나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전문가가 돼야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고 나만의 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했다고 너무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원망하고 꾸짖지 말고 못할수록 내 자신을 한번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 능력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그 영역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만의 능력,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